자, 룰라 대통령이 왔어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네. 왔어요. 사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룰라 대통령이 왔는데 나 온지도 몰랐네. 너무 보도를 안 해요. 심지어 대통령끼리 만나는 거는 사진도 없고요. 영부인끼리 만나고 박물관 간 것만 사진이 일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브라질 영부인이 룰라 대통령보다 먼저 입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말에 김혜경 여사님하고 행사를 같이 치렀고요. 오늘 와서 네. 이제 사진은 찍고 네, 지금 이제 나오는 거고요. 확대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룰라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성남 비행장으로 들어오셨는데 모자를 쓰고 들어오셨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둘이 그 인생의 궤도 같이 하시고 사실 미국의 어떤 무역 횡포에 대해서 가장 일선에서 맞부딪히고 있는 국가들 중에 하나가 브라질, 한국, 캐나다가 아닐까 또는 EU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너무 싫은 게 조선일보가 발빠르게 룰라 대통령하고 서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룰라도 정치감이 좀 없는 거지. 아니, 대한민국 1위 언론사라 그러니까 아무나 막 받아준 거야. 근데 뭐 경향을 받아줬어도 큰 차이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진보 언론이 있나요? 네. 재래식 중에 진보가 그러니까 어디 제대로 있습니까? 된 레거시가 없는 입장에서 조선이 날름 받아가지고 나름 기사들을 좀 썼습니다. 하지만 농밀한 내용,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제대로 안 밝히고 수박 거달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얘네들도 한국과 브라질이 뭔가 강력한 어떤 산업적인 또는 안보 또는 외교적인 동맹을 맺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발표된 서면 인터뷰 내용들과 이번 방문의 의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3년 행동 계획을 채택해서 무역과 투자를 다변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은 기술이 있고 브라질은 자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서로 우리 협력해가지고 시너지를 좀 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사우스 또는 브릭스 이런 제3의 세력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중국 역시도 브라질을 굉장히 끈끈하게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브라질은 한국과의 협력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다 꼴보기 싫다. 우린 실질적으로 브라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진 나라인 한국과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브릭스가 그 서방권의 경제 체제와 맞설 수 있는 또는 달러의 기축 통화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경제적 시장과 경제력 자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오래전부터 제안이 됐어요. 그렇죠. 하지만 한 번도 그게 제대로 된 활동을 못했죠.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계속 그랬잖아요. 니들끼리 통화 만들고 따로 화폐 만들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러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브릭스의 원래 재정을 중국에 맡기려고 하다가 중국이 사채를 쓰니까 사채업으로 돌아버리니까 지금은 이제 브라질 출신이 브릭스의 재무를 맡아가지고 그게 운영을 하고 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상하이에 브릭스의 중앙은행처럼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은 세계은행이라든지 또는 그 IMF 같은 게 다 미국 자본이고 서방 자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약탈적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항한다는 의미로 야 중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만들자 우리만의 그래서 사무실은 세웠어요. 거기에 상하이고 거기에 지금 현재 총재가 룰라 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이 됐었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거기에 가 있는 거고. 문제는 이런 걸 만들었으면 돈이 들어와야 돼.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통용될 수 있는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 달러를 꽂아줄 줄 알았던 사우디나 중국이 주둥이를 딱 쳐닫고 그냥 위안화로 가자. 그리고 사우디는 미국 눈치 보면서 돈 넣는 거를 주저주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사무실만 차려놓고 돌아가고 있는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게, 야, 그러면 자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발행을 해갖고, 그걸로 우리가 운영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건 거지. 야, 니들 자원 있지. 그거 담보 잡히고 그걸로 해갖고 돈 우리가 빌려줄게. 가상화폐에서 우리끼리 응. 돈을 돌려서 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상화폐를 구현해갖고 운영할 기술력이 없는 거야, 이제 또. 뭐, 가상화폐 안 털리고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운영 시스템부터 그 안에 있는 블록체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첨단 뭐, 기술.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중국한테 그걸 맡겨서는 이게 소용이 없는 거고. 믿을 수가 없는. 그럼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고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데가 없고 신뢰할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브릭스가 처음에 의지와는 달리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고 중국은 그 와중에 지네끼리 따로 모아가지고 뭐 역에 경제권 차리려고 하고 하면서 글로벌한 지금의 브릭스를 살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룰라 대통령이 쭉 연구를 돌려본 결과 앞으로 미래 산업의 가치를 주창할 수 있는 거는 자원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는 거야. 오로지 기술이라는 거지. 기술적인 보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거는 해봤자 공연불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고 이것들을 담보화해갖고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이걸 응용해갖고 단순하게 물건을 그러니까 쌀하고 석탄하고 바꾸는 이런 류의 교류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가용 자산으로 미래 경쟁을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나 방위나 항공우주나 AI 바이오 같은 거를 할 수 있게끔 그 기술적 토대까지 대줄 수 있는 나라, 그런 걸 스폰서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브라질 입장에서도 사실 만약에 한국이 여기에 합류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한국이 뭔가 보증을 해주는 느낌이 있다면, 조인을 해주는 느낌이 있다면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신뢰가 더해지지 그렇죠.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이 보증한다고 하면 브라질이 생산하는 목재나 각종 뭐 곡물이라든지 각종 자원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국제시장에 코인 형태로 해갖고 내놓고 그 선물로 내놓는 거야. 다만 결제를 코인으로 할 뿐인 거지. 그에 대한 걸 그 나라 자국화폐로 받을 수도 있고 그 나라의 다른 수출품으로도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하게 한다는 거지.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브라질의 자원과 미래 가능성들이 현금화되게 되면 브라질은 이거를 통해서 투자를 해갖고 자국 안에 지금 미비에 있는 최신 신사업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브라질의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겠다는 거지. 근데 사실 지금 트럼프 일가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금융 프로토콜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행정명령 그리고 법이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먼저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에 연동시키는 이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기존의 자본, 기존 자본 있죠. 기존 거대 자본을 대체하려는 자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트럼프가. 은행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새로운 금융이 되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달러를 바탕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 친구들 모아서 지네 일가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제 기존의 그 거대 자본이 당연히 이거를 내버려 두지 않겠죠. 지금 그래서 거대 자본가 그러니까 거대 자본이 있고 여기에 도전하는 트럼프를 위시로 한 그 일가의 자본이 있는 거예요. 그 자본의 싸움 속에서 제3의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 어쨌든 지금 요 둘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트럼프는 지네가 이걸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새롭게 올라오는 금융 프로토콜이나 자본들을 견제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찍어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릭스가 또는 위안화가 뭔가 새롭게 어떤 자본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신용도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대국인 대한민국과 자원 대국인 브라질이 이 양쪽 나라만이 먼저 단독으로 이와 같은 시너지를 만들어내갖고 이걸 성공한다고 하면 자원을 갖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은 무조건 이 프로토콜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미국이나 뭐 다른 유럽이 주도하는 데 비해서 훨씬 더 자원 보유국들이 유리할 수 있는 정치나 안보적으로 외교적으로 밀리는 제3세계 국가들의 이득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브릭스의 진정한 부활 내지는 활동을 한국과의 만남으로 룰라 대통령이 해보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시도는 또 하나의 브라질 커피 아가씨를 만든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큰 사업 영역이 될 거라는 거죠. 브라질을 커피 아가씨로만 한정 짓지 마요. 그렇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존 아가씨 브라질입니다. 아마존 안에는 어마무시한 자원들이 꽉꽉 차 있어요. 예. 네. 자, 게다가 지금 브라질 입장에서는 지금 브릭스 내에서 사실 눈치를 봐야 될 나라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였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빨리 한국하고 협력을 다시 재개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라질 입장에서도 약간 버프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 브라질이 가진 건 재산뿐인데 자원뿐인데 다들 그 자원을 보고 와서 좋은 소리를 합니다. 도와주겠다고 하고 꼬시고 뭐 나랑 손잡으면 너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눈탱이를 쳤어요. 그래서 브라질 입장에서는 이제 질린 거야. 남한테 우리 자원을 맡기고 걔들이 뭘 해주겠지라고 하는 거는 질린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자원 팔아가지고 나 혼자 자수성 갈 거야. 내가 스스로 나가서 일해갖고 돈 벌 거야 라고 소매를 걷어붙이는 이 와중에 도와줄 사람이 대한민국이다라고 믿고 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게다가 룰라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 이재명 대통령? 나랑 얘기 잘 통해. 봤지? G7 정상회의 때. 그때 우리들이 엄청났잖아. 못 봤어? 이러면서 브라질에서는 그걸 띄우고 있는 거죠. 왜? 룰라 대통령도 지지율이 중요해요. 왜? 내년에 대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 자체가 브라질의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그 정치 일정 때문에도 브라질은 가시적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굉장히 빠른 실무적인 진행이 바로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진짜 우리가 너무 바빠요. 예? 예전에 그 윤석열이처럼 그 동네 바보처럼 아무도 안 찾아주고 국제회의 가도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악수도 안 해주던 시절이랑 달라. 아니 나가서 지가 대통령인데 나가서 정상들하고 있어야지 왜 자리에 앉아있냐고 처앉아있냐고. 답답한 김건희가 나가라고 했잖아요. 병신. 그래서 나가면 술을 못 먹잖아. 그러니까 앉아 있어야지. 아무튼 브라질과의 앞으로의 협력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떠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우리는 은밀하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작가가 아랍에미레이트나 뭐 이런 데 나가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 결과들이 지금 계속 후속으로 해갖고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브라질도 이게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게 다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큰 경제적 앞으로 외교적 성과를 거둘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양쪽 정상의 회담 이후의 발표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